첫 번째 강의는 수면, 잠자는 것. 그거에 동반해서 꿈이라는 현상이 있잖아요.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꿈을 잠깐 보면 몇 가지 보면 우리가 꿈은 옛날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 조금 더 보면 실제로 장면이 경험했던 그 비슷한 게 나오지 처음에 그게 안 나와요. 그게 아주 애매해요. 그거 잘 보시면. 그냥 사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브레인을 친근하게 브레인이 어떻게 펑션하는가를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자기 꿈을 물어봐야 돼요. 우리 브레인이 아주 영특해서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아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꿈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꿈을 꿉니다. 심지어 어떤 꿈을 연구하는 사람들 주장은 하루에 한 20가지 이상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꾸는 이 수면이 꿈을 꾸지 않는 수면, 그걸 서파 수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꿈꾸는 수면, 그걸 렘 수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면이라는 생리적 현상 속에 꿈이라는 영화가 상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하고 수면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파 수면은 꿈을 꾸는 수면이 아닙니다. 뭐 엄밀히 말씀드리면 서파 수면에도 한 10% 정도 꿈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건 조금 달라요. 우리가 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렘 수면. 그래서 렘이란 말은 뭐냐면 Rapid Eye Movement의 약자인데 눈동자를 빨리 돌린다는 거예요. 갓난 애들 보면 눈꺼풀 속에 눈동자 돌리는 거 보이죠? 그때 이제 뇌파를 측정하면 렘 수면이요. 요거는 이제 고양이부터 쥐, 마우스 많이 연구됐습니다. 사람한테도 갓난 애들 보면 눈꺼풀 속에서 눈동자 돌릴 때. 그러니까 렘이란 말은 눈동자를 빨리 돌린다는 말이요. 좋아요. 그러면 그 꿈에서 가장 중요한 유니크한 몇 가지 특징은 꿈에 돌아가신 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나타났는데 아버지 나타나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생시 같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돌아가신 분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놀라워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걸 깜빡 잊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낮 동안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일화기억이라고 그래요. 낮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꿈하고 직접 링크가 되지 않습니다. 링크됐으면 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타나면 아버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꿈꾸는 중에 혹시 산수 계산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꿈꾸는 중에 안 나타나는 걸 이렇게 카운트해보면 꿈이 뭐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꿈에서는 논리적 따져 묻는 걸 못해요. 꿈에서 뭐 이렇게 할 때 논리적으로 따져 물 수가 없어요. 산수 계산 못해요. 논리적 계산 못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꿈꾸는 동안에는 브레인 중에 상당한 많은 부분이 낮 동안처럼 활동을 하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위 이쪽입니다. 전전두엽 요쪽이 세로토닌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두 케미칼이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 앞쪽 뇌가 깨었을 때하고 동작을 다르게 해요. 그 동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명석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시간 의식을 이쪽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시간 의식이 없는 거죠 꿈에서는. 뒤집박돼. 자, 그래서 그런 거 몇 가지만 이렇게 봐도 우리가 낮 동안에 그렇게 많이 경험했던 게 안 나타나요 거의.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안 나타난다 해갖고 꿈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 일상생활 비슷한데 꼭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 딱 깨달았을 때 이상하다. 저 구체적으로 어젯밤 꿈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말 바로 몇 시간 전이니까 꿈을 꿨어요. 뭐냐 하면 두꺼비를 봤어요. 두꺼비가 나와 꿈에. 드무잖아요. 낮에도 뭐 몇 년에 한 번씩 볼까 말까 두꺼비가 나왔어요. 굉장히 큰 두꺼비가 나와갖고 내가 막 이렇게 만질라 하고 막 열었던 장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항공모함이 나왔어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지인이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꿈 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흔히 꿈 같은 황당한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꿈은 그렇게 황당합니다. 항공모함이 나타났는데 그 스토리가 어떠냐면 그래서 가만 봤더니 옛날에 그 영화 미드웨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하고 미국 싸웠던 미드웨이 해전 그 장면 옛날에 한번 영화를 봤는데 아마 20년 전일 거예요. 그 장면 비슷한 항공모함이 나와. 근데 항공모함 나오는 거는 뭐 그래서 넓다 합시다. 근데 거기서 어떤 병사 한 명이 항공모함 닫히라 하면서 그 밧줄을 갖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되게 황당하잖아요. 저 바로 실제 꿈 꿨던 거예요. 바로 어제. 오늘 새벽에. 이게 일상생활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두꺼비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그럼 항공모함에 거대한 닷 끝으면 바다에 해야 되는데 그 밧줄을 갖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꿈은 전적으로 창의적 가정입니다. 일상생활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아닙니다. 지금 같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로 지금 야단이잖아요. 엄청나게 위협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꿈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1년 동안 꿈에 코로나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증명됐죠? 네. 그렇다 해갖고 꿈의 내용이 우리 일상생활하고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언제 한번 봤거나 한 것들은 두꺼비 한번 볼 수 있잖아요. 항공모함 영화 볼 수 있잖아요. 뉴스 시간 나올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 브레인 안에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는 연결이 안 돼요. 항공모함 두꺼비 이야기를 나중에 누가 하겠어요. 되게 황당하잖아요. 근데 꿈에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브레인에서 옛날에 어느 때 단편적으로 받았던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 이렇게 분산돼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 낮에 이렇게 생활하면 그걸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밤에 렘 수면일 때 굉장히 브레인의 자유도가 높아져요. 관련 없는 것들끼리 서로 막 연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꿈은 요즘 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이론이 뭐냐면 아주 스토리가 있고 황당하면 할수록 그 꿈들이 브레인이 좋아요. 창의적인 도움이 돼요. 네. 자, 그런 이야기를 쭉 드리면 그래서 그 꿈을 꾸는 수면을 렘 수면이라 그래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게 그러면 꿈을 구체적으로 꾸는 그 전체 부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하고 기억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네 번째는 꿈하고 꿈보다 수면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이 현상하고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매의 그 60% 이상이 알츠하이머라는 겁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뭐냐 하면 브레인이 낮 동안에 활동을 하면 그 활동 찌꺼기, 노폐물이 생겨요. 그걸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이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생기는데 베타 아밀로이드가 세포 바깥으로 분비해내 있어요. 그게 막 그 머리카락 엉켜진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탱글이라 그래요. 잠자는 동안 우리 브레인에서 물 같은 내 척수액이 흘러나와서 그걸 씻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는 것이 우리가 뭐 피로를 회복한다, 뭐 기억력 이런 건 오히려 저거에 비하면 사소한 이야기예요. 치매의 예방에 관련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한 15년, 20년 정도 그 전부터 잠을 충분히 자셔야 돼요. 지금 40대, 50대 분들은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잠을 푹 자야 되겠다 이걸 느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면증. 이 불면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복잡한 그림인데 결국 이제 브레인 전체를 보시면 그 세포가 있습니다. 저 보시면 요렇게 젖꼭지처럼 나와 있는 게 있죠? 동그란 파란색으로 된 거. 저게 뭐냐면 우리 모든 기억을 만드는 실체입니다. 저게 크기가 큰 거라도 1마이크로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뭐 한 100마이크로 미만이잖아요. 저게 1마이크로밖에 안 돼요. 1마이크로 적어요. 그게 우리 세포 하나당 몇 개, 신경세포 하나당 몇 개 나오느냐 하면 10,000개 정도 나와요. 저 그림에서 보면 하얀 그 점들이 보이죠? 저것들입니다. 근데 저것들이 보면 그 지금 파란 색깔로 해놨는 그거에 보면 대략 1시간 되면 자극을 받으면 2개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게 많아지면 기억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하나가 2개로 갈라지려면 통통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갈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언제 하느냐 하면 자극을 받아야 돼요. 자극을 받으면 산소하고 글루코스, 영양물질이 공급이 돼요. 그럼 이 안에서 단백질도 많이 만들고 해서 이게 2개로 이렇게 증가해요. 이제 그러면 이 증가를 많이 하면 낮 동안에 그렇게 돼요. 근데 그래서 요게 요렇게 요걸 하나를 스파인이라 그래요. 스파인이 세포 하나당 10,000개씩 나와요. 그럼 요렇게 생각해 보세요. 스파인이 요거 A라는 세포, 요거 B라는 신경세포 2개 이렇게 만나는 각각 스파인이 만나는 요 접점을 시냅스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기억, 감정, 느낌, 생각 다 여기서 일어납니다.
요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요게 1마이크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 속에 단백질이 수백 개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뭐 한 10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 이제 그쪽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요 속에 있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돼 갖고 원래 이제 요렇게 된 게 2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극을 받으면 1시간 만에 늘어날 수 있어요. 낮 동안에 이제 중요한 자극이 많으면 정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 합시다. 네, 5개 됐습니다. 이렇게 벌벌벌 떨어요, 아들이. 이렇게 해서 딱 하고 있다가 그러면 잠잘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요렇게 시냅스 요렇게 됐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 날 또 요렇게 돼 있으면 새로운 정보를 요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데 이게 없잖아요. 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잠잘 동안 요 5개 중에 예를 들면 중요한 2개 정도 놔두고 3개 정도 놔두고 요 2개가 요렇게 열린다 생각하면 돼요. 다시 리셋된다 그래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거. 예. 그러면 다음 날 깨면 요거 2개는 또 공부할 수 있겠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겠죠. 시냅스 되겠죠. 요런 게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자야 되느냐면 잠을 푹 자고 나면 머리가 깽하잖아요. 네. 개운하죠. 네. 잠을 적게 자면 어떻게 되죠? 멍하죠. 멍하는데 말하거나 걸어다니는 문제가 없어요. 일하는 데까지 문제 없어요. 몸을 움직이는 데 문제가 없는데 뭐가 차이 나느냐 하면 글을 쓴다든지 굉장히 논리적 생각할 때는 거의 안 돼요. 거기 전부 다 요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예. 그 중요한 원리를 보시면, 예. 그래서 그걸 보면 브레인 전체 다 마지막에 요렇게 요 시냅스라는데 요 2개, 스파인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 대뇌 피질에는 140억 개 정도 뉴런이 있어요. 그 신경세포 하나당 요게 10,000개 정도 요렇게 키스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접촉하는 건 아닙니다. 요렇게 해서 요 사이에 케미칼을 주고받아요. 그게 우리 정신작용이에요. 여기서 케미칼 주고받으면 요쪽에 와서는 다른 세포가 와서는 뭘 하면 전화 펄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쪽 안은 전부 다 전화 펄스일 뿐이요. 작용은. 그래서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만지거나 이 전부 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세포가 전기를 만들어요. 디지털 펄스란 말 들어보셨죠? 이 펄스를 만드는데 대략 우리 브레인에 맞는 펄스는 얼마냐 하면 느리게는 그러니까 10초에 하나 정도 0.1Hz라 그래요. 빠르게는 1초에 1000번 정도 그 정도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잘 때는 1초에 몇 번 정도 나면 한 3번, 4번 뭐 요렇게 일어나고 생각할 때는 그 실어 나르는 파가 세타파 이런 거는 1초에 한 10번 정도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아도 뭐 수천 번이 아닙니다. 수백 번에서 0.1 뭐 요렇게 사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부 다 전화 펄스이기 때문에 그 왜 중요하냐 하면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다 전화 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뇌 피질에서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력이 약한 사람은 청력이 예민해져요. 이해하세요? 이 안에서 만약에 시각을 처리하는 영역을 청각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왜냐하면 통화가 동일하니까요. 그 생각이죠. 듣거나 보거나 냄새 맡거나 다 이쪽에는 전화 펄스일 뿐이니까.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습한다는 거는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저 스파인이라고 돼 있죠? 요게 한 세포당 10,000개. 이쪽에서 나온 게 10,000개. 이쪽에서 나온 게 10,000개. 요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 동안에 요게 밝게 달아있다 생각하면 돼요. 흥분돼 있어요. 통통해요.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잠잘 때 요게 몇 개가 딜리트 되는 거예요. 다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저 그림입니다. 우리가 침판지에서부터 거의 600만 년 전에 갈라져 나와갖고 한 20종류의 우리 인간으로 오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다 멸종했는데 우리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 들어보셨죠? 네. 호모사피엔스까지 오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변화량은 저 있는 스파인 저겁니다. 저것도 뭐 수십 개 보이죠? 네. 네. 그게 바로 우리의 모든 것, 사랑, 미움, 모든 대화 드라마를 만든 실체입니다. 예, 저걸 스파인, 2개 스파인이 만나는 걸 시냅스라 그래요. 저 그림을 테프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림. 그래서 다시 보면 학습했다는 거는 스파인이 나오는 거예요. 스파인이. 그래서 저거는 제가 다른 강의할 때 쓰던 제가 그렸던 그림인데 저 손으로 그린 그림이 있죠. 네. 자, 굉장히 복잡한 저게 뭐냐면 그 스파인 속을 보면 이 스파인이 비대칭입니다. 위에 있는 쪽을 보면 별로 뭐 정보가 없죠. 밑에는 뭐 가득 들어있죠. 네. 저게 전부 다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기억력 증강하는 이런 연구를 해요. 다 하는 게 뭐냐면 이 안에 단백질.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가 20나노메타 엄청 갭이 있습니다. 그 사이로 간단히 바닷물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체가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개 마주 보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저 단백질의 패스웨이라고 하는데 그게 핵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게 만들어지고 하는 거야. 이번에 코로나19 이야기도 저하고 같습니다. 단백질 이야기요. 그걸 만드는 DNA, mRNA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보시면 저거에 다이어그램이 있잖아요. 네. 저 다이어그램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게 뭐냐면 우리가 잠자는 사이클입니다. 저 위에 보면 맨 쪽에 각성 깨어있을 때 깨어있다가 밤 한 10시에 잠든다 합시다. 처음에 잠들면 어떻게 되느냐면 잠에 속 들어가요. 그 처음 들어가는 게 한 10분 걸립니다. 10분 딱 들어가 잠이 깊이가 있잖아요. 깊이 잔다 그러잖아요. 요렇게 깨어있다가 말똥말똥 하다가 잠이 소로로 들어요. 들어가고 소로로 들어오는 요가 한 10분쯤 돼요. 그거 수면 1단계라 그래요. 그 다음 단계 조금 더 깊이 2단계로 들어가요. 2단계, 그 계단이 있죠? 2단계로 들어가고 2단계도 한 15분 정도 머물러요.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요. 3단계. 3단계에서 25분 정도예요. 요거는 나이 따라 다릅니다. 대략 중년층. 그 다음에 잘 보시면 가장 깊은 4단계 있습니다. 가장 깊은데 이게 45분 동안 진행이 돼요. 요때 그러면 앞에 10분, 15분, 25분 하니까 그것도 한 45분, 요거 하면 90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잠이 들었을 때 3단계 들어갈 때까지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싹 들어가요. 4단계 들어가면 이제 앞에 45분 지났고 45분, 90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하루에 이 수면 주기가 90분입니다, 대략.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강의도 1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맞을 때 있어요, 대충. 그래서 4단계 들어가면 누가 들고 와도 모릅니다. 통나무처럼 잔다리 영어로. 네. 그래서 잠빡 들어갔고 처음에 누가 지나가면 10분 내로는 깨버려요. 20분 지나면 잘 안 깨요. 아시겠어요? 그거 원리를 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0분, 40분 안전에 푹 자게 돼요. 저 잠을 확보하셔야 돼요. 요 잠을. 그 시간 치면 제가 밤 한 11시쯤 됩니다. 10시쯤 들어간 사람은 11시 반쯤 돼요. 저 때가. 그 푹 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 때는 그때 어떤 브레인이 일어났냐 하면 그때는 꿈을 안 꿉니다. 거의. 안 꾸고 그때는 우리 브레인이 쉬는 겁니다. 비교하자면. 브레인 세포의 이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쉬는데 브레인이 휴식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브레인이 조용하게 있으면 브레인이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리듬이 나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고유한 리듬을 델타파라 그래요. 굉장히 느리고 평화스러운 진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냐면 낮 동안에는 그게 안 드러나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수면 3단계, 4단계 될 때 우리 브레인이 완전히 쉬면서 완전히 브레인이 쉴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브레인이 거의 3억 년 이상 진화해오면서 만들어낸 종이 울려요. 리듬이 이래요. 띵 하고 울리는데 그 리듬이 깨지면 불면증이 걸려요. 그 리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뒤에 설명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학계에 보고되는 게 뭐냐면 페이탈, 패밀리, 인소매니아. 그러니까 뭐냐면 치명적인 가족성 불면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학계에 보고된 게 1985년도입니다. 전 세계 70억 인류 중에 보고된 게 한 30건밖에 없어요. 무지무지한 희귀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전병이에요. 50대쯤 돼 발병을 해요. 이게 뒤에 보여드리면 미리 설명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거에 대한 논문이 나왔어요. 50대 된 가장이, 어른이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잠이 안 오네 이러다가 조금 더 불면증이 있네 요 정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자다 깼다 잠이 잘 안 와. 두 번째 갔더니 2달, 3달 되니까 거의 잠이 안 와. 그때부터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공포가 몰려와요. 1년 내에 다 죽습니다. 잠 안 자면 죽습니다. 그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연이 내린 그 실험이 있어요. 마우스한테는 지한테는 실험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잖아요. 했더니 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지는 대략 한 15일 정도 잠 안 자면 죽습니다. 지가 죽은 걸 해부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처음에 털이 막 빠져요. 꼬리가 막 잘라지고 막 형편없이 죽어가는데 해부를 해봤더니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 감염이 되고 있어요. 놀랍게도 지금 무균 상태로 실험을 했는데 죽고 있는 걸 봤더니 어떻게 됐냐 하니까 마우스 지의 내장에 창자에 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나와갖고 자기 숙주, 자기 지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잠 안 자면 인간한테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험은 못하죠. 근데 자연의 실험이 보여주는데 뒤에 보여줄게요. 최근 이제 보고되는데 잠을 못 자면 1년 내내 죽습니다. 아주 그 고통을 말할 수 표현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잠이라는 걸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게 치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치매는 65살부터 쭉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예방하려면 20년 전부터 잠에 대해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푹 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그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 그쪽을 했던 논문을 쭉 보면요. 놀랍게도 바로 그 종을 울리는 잠잘 때 종이 울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는데 그 오실레이터 그 일어나는 시상이라는 핵이 있습니다. 그 핵이 망가져 버려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인체가 갖고 있는 브레인이 갖고 있던 놀라운 그 진동자가 있어요. 종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게 낮에는 안 울려요. 잠잘 때 서파 수면 3단계, 4단계 할 때 아주 유연하고 긴 울림이 와요. 그걸 만드는 게 이 DNA 피질하고 이 살라머스 시상이라는 이 두 부위가 협연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니크한 파를 만들어줘요. 이 파가 이제 뒤에 설명드리는데 그 두 번째 강의에서 나옵니다. 기억을 또 실어 날려줘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걸리면 기억이 안 된다 그러죠. 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잠을 설치면 다음날 공부해도 기억이 안 돼요. 네. 전부 다 기억하고 수면하고 링크되어 있습니다. 또 발견된 게 뭐냐 하면 마우스 실험인데 마우스가 막 트랙을 막 1시간 달리게 해오고 쉬게 할 때 지금은 실험은 굉장히 정밀하게 합니다. 마우스 지에 이 브레인을 열어갖고 탐침을 해마에도 꼽습니다. 한 7개 탐침을 1mm 간격으로 꽂아갖고 낮에 트랙을 달릴 때 일어나는 파형을 쫙 잽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한 30년 동안 연구된 분야입니다. 지가 운동을 하고 허걱거리다가 조용히 쉬고 있을 때 이만큼 자고 있는 상태죠. 잠막 들은 그 상태 봤더니 달리지고 않는데 달릴 때 흥분했던 그 뉴런들이 신경세포 그 순수대로 이어서 전화 펄스가 툭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연구의 큰 테마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리플레이, 재현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거나 운전을 배웠던 한 번 하면 10년이 지나도 할 수 있죠. 네. 아마 그것도 링크되어 있습니다. 잠잔 동안에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요것만 꼭 아셔도 치매, 기억하고 관계 있고 우리가 자전거 운전 배우는 거 이런 것조차도 다 잠자는 동안 리허설을 한다. 근데 리허설하는 시간을 봤더니 시간을 압축했어요. 순서는 그대로예요.